환경 발표를 맡은 박성환 주임입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은 신규로 도입된 VS 코드 익스텐션인데 그 전에 기존 개발 환경 업데이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존 개발 환경이 4.3점대에서 5.0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클립스 개발 환경과 서버 개발 환경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상세 변경점은 이클립스 개발 환경의 경우 이클립스 버전이 윈도우와 리눅스는 25년 3월 버전으로 그리고 맥OS는 25년 12월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맥OS 버전만 이클립스 버전이 다른 이유는 맥OS에서 그 에디터에서 드래그 시에 시각적인 피드백이 없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드래그하면 파란색으로 보여야 이렇게 드래그했다는 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잘 안 됐었어요. 최신 맥OS에서. 근데 이게 25년 12월 버전에서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맥OS만 이클립스 버전이 다르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새 환경 모두 자바 21이 적용되었고 실행 환경 5.0이 여러 곳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통 컴포넌트 템플릿 프로젝트도 공통 컴포넌트 253종이 적용되었고 특히나 이제 몇몇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재는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로퍼티 에디터인데 프로퍼티 에디터는 그 프로퍼티 파일에 한글 표시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프로퍼티 에디터가 적용이 된다면 이렇게 프로퍼티 파일에 한글이 잘 인코딩, 디코딩 돼서 보이는데 이 프로퍼티 에디터가 없다면 한글이 유니코드로 깨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에디터를 지금은 개발 환경의 레포드에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따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 저희 개발 환경 구성 가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 서버 통해서 플러그인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구성 가이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면 보안 강화 패치가 지금 적용된 상태로 아까 설명드렸고 SVN 커넥터가 아시소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클립스 SVN 프로바이더 측에서 권장하는 커넥터예요. 아마테라스 모델러라는 플러그인이 클래스 파일이 하나가 패치가 되었는데 아마테라스 모델러 플러그인이 뭐냐면 UML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여기서 그 어떤 그 파일 핸들 노스 버그 때문에 파일이 삭제가 되지 않던 오류가 있었는데 이 관련한 그 오류를 패치한 클래스 파일로 교체해서 이클립스 개발 환경에 내포된 상태로 지금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서버 개발 환경은 가장 큰 변경점은 넥서스 레포지토리가 2에서 3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입니다. 넥서스 레포지토리 2가 25년 6월 30일부로 EOL 되었거든요. 그래서 3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3로 변경하면서 가장 큰 변경점은 저장 방식이 파일 스토리지 방식에서 블록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젠긴스와 넥서스 모두 자바 17 버전을 채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전 개발 환경 업데이트 내용이고 이제 VS 코드 이니셜라이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0.4 버전이 적용되어 있고 VS 코드 이니셜라이저는 이클립스 개발 도구의 핵심 기능을 VS 코드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것이 목표였고 관련한 주요 기능으로는 프로젝트 생성 기능, 코드 생성 그리고 설정 파일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VS 코드 익스텐션인가, 왜 이걸 개발했는가를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저희 이가프레임 플러그인이 이클립스 기반으로만 제공이 되었어요. 이클립스는 프로젝트 구동과 개발 시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시작 속도가 느렸습니다. 반면에 VS 코드를 사용한다면 경량하고 빠른 개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관련한 익스텐션들을 다 설치한다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클립스보단 가볍습니다. 그리고 VS 코드의 그 익스텐션 생태계는 굉장히 풍부하고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커서와 같은 VS 코드 기반의 IDE에서도 이 익스텐션이 동작합니다. 이 익스텐션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장표인데 익스텐션 이름은 이가프레임 이니셜라이저 in VS 코드입니다. 설치하실 때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인터넷망이 연결된 경우라면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냥 이가프레임 이니셜라이저를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망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저희 포털에서 익스텐션을 따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런 CLI 방식으로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플랫폼, 윈도우, 맥OS, 리눅스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단지 VS 코드 버전이 1.84.0 이상 버전이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익스텐션의 주요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생성 기능, 코드 생성 기능, 설정 생성 기능 세 가지입니다. 프로젝트 생성 기능은 VS 코드에서 즉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원래라면 포털에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워크스페이스에 풀고 아이디 열고 그 워크스페이스 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냥 익스텐션에서 바로 쉽게 버튼 한 번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서 프로젝트 시작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코드 생성 같은 경우는 DDL 기반으로 CRUD 코드를 11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코드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정 같은 경우는 스프링 설정 파일을 따로 한 땀 한 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폼 입력 방식으로 손쉽게 생성을 할 수 있어서 오타나 누락 같은 설정 오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해줍니다. 이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은 시연 영상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 시연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설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다국어 지원을 보여드릴 건데 이가 프레임 이니셜라이저 탭을 열고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를 잉글리시로 수정하고 저장하고 다시 나가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마 연동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프로필 창을 열고 테마, 색 테마를 클릭하고 라이트 테마로 바꿔보면 그 테마가 잘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너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탭에 들어와서 심플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 네임은 프로젝트 제너로 하고 아티팩트 아이디는 심플 홈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아웃풋 패스는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고 다시 한번 창을 로드하면 내부적으로 파일이 컴파일 되거든요. 네, 이 심플 홈페이지 아티팩트명이 보이고 이걸 외부 통캣에 배포해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븐 패키지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있고 빌드하고 있고 빌드 완료되면 타겟 폴더 안에 R 파일이 생성되거든요. 이거를 이 외부 통캣에 넣고 배포해서 통캣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러는 서버 통캣 클릭하고 실행하면 네, 이렇게 배포되면서 통캣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서버가 시작되었다는 알림이 떴고 이 서버를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홈페이지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코드 제니라는 프로젝트고 프로젝트 뼈대만 잡아 놓은 겁니다. 실제 자바 소스 코드나 그런 건 없고 설정 파일은 당연히 있지만 CRUD 파일은 없고 여기에 이제 기능을 실행해서 파일을 생성할 겁니다. 이거 프레임 익스텐션 화면으로 들어와서 코드 제너레이터 탭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MySQL에 샘플로 보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 에디터의 기능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 이 테이블을 지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오류가 떨어지죠. 이 오류라는 거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구현해놨고 그리고 인텔리센스 기능으로 자동 완성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만 치면 바로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검사 같은 경우에 500ms 디바운스를 적용해서 입력할 때마다 문법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멈췄을 때 문법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DDL을 기반으로 파일을 생성을 할 건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게 VO로 어떻게 값이 변환될지 확인할 수 있고 생성될 파일의 코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 프리뷰를 누르면 11가지의 템플릿으로 어떻게 변환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 생성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클로즈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을 할 건데 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패키지명은 보드로 하겠습니다. 아웃풋 패스로 프로젝트 루트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공이 코드젠 폴더가 루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정을 하고 코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두 가지 기능은 시간상 잠깐 스킵하겠습니다. 코드젠 프로젝트는 부트 기반의 타임리프 템플릿을 적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JSP 파일은 해제를 하고 HTML 타임리프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9개 파일이 생성이 완료되었고 빨리 돌아가면 이렇게 보드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보드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리소스에도 마찬가지로 매퍼가 생성되었고 매퍼 XML 파일 생성되었고 타임리프 파일도 생성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볼 건데 이 보드가 생성되어 있죠. 부트 대시보드 들어가서 보드를 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완료되었고 보드 리스트를 들어가 보면 생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정만 한번 해볼까요? 타이틀에 트랜잭션 1, 2, 3이라고 업데이트를 해보면 수정까지 문제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코드 생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가 프레임 이니셜라이저를 열고 컨피규레이션 탭으로 들어간 후에 카테고리 7개 중에 ID 제너레이션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실제 타입은 테이블 ID 제너레이션 생성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두고 타입은 자바 config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값 그대로 바로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떨굴지 확인 요청을 하는데 그냥 바로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폴더에 설정 파일이 다 완성돼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어노테이션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네, 가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 가이드 내용을 간략하게 그냥 장표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은 카테고리 선택하고 프로젝트 정보 입력하고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그룹 아이디, 아티텍트 아이디, 뭐 프로젝트 네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생성 가능한 템플릿은 총 22개입니다. 카테고리는 6, 7개인데 6, 7개의 카테고리에 22개의 템플릿이 들어가 있고 각각 웹, 그리고 웹 템플릿, 부트, MSA, 모바일, 배치, AI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통 컴포넌트 템플릿 프로젝트는 웹 템플릿 카테고리에 있고 이 공통 컴포넌트를 여러 서비스로 쪼갠 MSA 공통 컴포넌트도 MSA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에서 새로 추가된 AI 카테고리도 있는데 RAG 프로젝트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스프링 AI 기반과 랭체인4j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생성 기능도 살펴보셨는데 DDL을 크리에이터 테이블 문을 입력하시면 11개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 에디터 내에서 그 SQL 문법 강조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문법 검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그 단어같이 자동 완성 기능도 인텔리센스 기능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생성되는 파일은 총 11개입니다. 자바 파일이 6개이고 매퍼 XML 파일이 1개, 그리고 뷰 파일이 4개인데 JSP 파일 2개, 타임리프 파일 2개입니다. 출력 경로는 매입은 표준 디렉토리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템플릿을 동시에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바인딩하기 때문에 실제 파일 생성 결과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생성 기능도 확인을 했었는데 7개 카테고리에 총 한 40개 정도의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확인한 게 ID 제너레이션이었죠. 지원 출력 형식은 그러니까 파일 확장자 형식은 XML, 자바 config, YAML, 프로퍼티스 파일까지 4가지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아키텍처에 관한 설명인데 이거는 일반 사용자들보다는 익스텐션 개발자나 컨트리뷰션 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내용일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상
이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 더 자세한 내용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보시면 독스에 있거든요. 여기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 이그아프 프레임 이니셜라이저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이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UI 같은 경우도 어, 따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VS 코드 네이티브 UI 시스템을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크 테마나 라이트 테마로 변경 시에 익스텐션도 자동으로 그 테마 변경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경량화해서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텐션 호스트 부분과 익스텐션 호스트는 백엔드입니다. 그리고 웹뷰 UI, 프론트엔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백엔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타입스크립트 언어로 작성이 되었고 ES 빌드로 빌드를 하고 노드.js로 실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ESLint와 프리티어로 코드 품질을 관리하고 허스키로 Git 관리를 하고 VSC 라이브러리로 패키징을 진행합니다. 프론트엔드 관련한 부분은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 언어로 작성을 했고 비트와 SWC를 이용해서 빠르게 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 전략은 이것도 약간 그 익스텐션 개발자 쪽 분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라 레포지토리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온 스타트업 피니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익스텐션이 뜬 다음에 익스텐션을 로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VS 코드 로딩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관련한 내용들은 복스를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 부분인데 익스텐션을 사용할 때 기대 효과인데 사실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프로젝트 생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11개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반복 코딩을 제거한다. 스프링 설정 파일 같은 경우는 폼 입력 기반으로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타나 누락 같은 오류를 방지한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1 버전,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개발 중인 익스텐션 내용에서 개발 중인 내용이 적용 점검 기능을 넣는 것과 버전별 프로젝트 생성 기능을 넣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익스텐션에 추가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MCP는 별도의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적용 점검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현재 익스텐션은 3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 점검 기능을 추가해서 4대 기능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적용 점검은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표준 프레임워크 아키텍처가 적용되었는가를 판별하는 행위예요. 표준 프레임워크 아키텍처가 적용되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할 때 담당 업체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VS 코드에서 적용 점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개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적용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식 적용 점검 일정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버전별 프로젝트 생성 기능도 추가를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익스텐션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템플릿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 추가될 내용에서는 이전 버전, 그러니까 표준 프레임워크 3점대와 4점대 버전도 원격 저장소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공공 분야에는 아직도 표준 프레임워크 3점대, 4점대 버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원격 저장소와 캐시를 활용해서 익스텐션을 최대한 경량화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에 MCP도 추가를 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 표준 프레임워크 기능들 또는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 지식들을 MCP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 언어는 타입스크립트고 노드.js로 실행이 되고 npm 등을 통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에도 당연히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서버 없이 로컬 설치 방식으로 이 MCP를 제공할 예정이고 왜냐하면 이제 패드만 환경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